가족은 서로의 아픔을 함께 안아주는 사람들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할 때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 경기도 구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과 며느리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결혼 후 집을 따로 마련하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제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가락시장으로 갔고 겨울이면 손이 얼어 장갑조차 벗지 못한 채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고생이 아내와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저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먼저 일어나 가게일도 집안일도 도맡았습니다. 저와 함께 시장을 지켜온 아내는 제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전 암 판정을 받았고 긴 투병 끝에 올해 초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 날 저는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을 바라보면서도 이제는 다시 그 웃음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늘 소란스럽던 시장과 달리 빈손은 너무도 고요했습니다. 그때 조카가 다가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며느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해변, 비키니, 칵테일 잔. 사진 밑에는 발리에서의 완벽한 휴가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 아니었어요? 잠시 후 며느리의 답글이 보였습니다. 별로 안 친해서 상관없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손에 들고 있던 손수건이 눈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저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안사람 사진 봤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비행기 값이랑 리조트 예약금이 환불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은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평생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산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저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주방 구석의 장바구니, 구겨진 영수증, 손때 묻은 수저통, 모든 것이 아내의 손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집이 어머니 명의인 줄 알고 언젠가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집을 판다고 하면 자기 몫을 빼앗기는 기분이 들 수도 있겠구나. 다음 날 변호사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다만 아들 입장에서는 상속을 잃었다고 느낄 수 있지. 그게 감정의 골이 될 수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을 정리하려는 거야.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선택이야. 그날 이후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는 아내의 레시피 노트를 꺼내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무나물과 계란찜을 곁들였습니다. 식탁에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앉히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일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올 거야. 며느리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례식 한 번 안 왔다고 집을 파세요? 유치하시네요. 저는 단호히 잘랐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의 마지막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채 놀러 가더니 별로 안 친해서 장례식에 안 가도 된다는 말까지 남겼지. 그걸 바캉스 사진과 함께 올린 내 모습을 보고 나는 더 이상 너희를 가족이라 생각할 수 없게 됐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며느리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하던 밥상은 그날 이후로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죄송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 이해한다.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아픔을 함께해야 오래 갈 수 있어. 그걸 못하면 결국 가족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날 저와 아들 사이에 있던 벽이 조금 허물어졌습니다. 저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집을 정리하며 오래된 라디오를 만져보고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아내의 웃음이 담긴 사진이 눈시울을 젖게 만들었습니다. 수저와 그릇 하나에도 지난날의 기억이 묻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돌아보니 아내와 함께한 이 집이 내 삶의 가장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내가 혼자 지낼 작은 집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손대지 않고 통장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진정으로 가족을 소중히 여길 사람을 만나면 그때 그 돈으로 집 한 채를 마련해 줄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도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자식 다 키웠으니 이제 남은 시온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게.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용히 제 삶을 지켜가며 남은 날들을 따뜻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삶의 슬픔을 담담히 견뎌낸 한 가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큰 힘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